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바로 과거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적중 예상문제 3탄, 필기실기 8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필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영양보조식품에 의존한다. 2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5번 매일 고강도 운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하고 2번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4번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이며 5번째 건강 유지와 신체 기능에 적합하고 필요한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피하 지방이 향상된다. 2번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번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번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피하 지방이 감소하여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지고 2번 면역 능력의 저하로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번 회복 능력의 저하로 인해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 사소하게 중증에 이를 수 있고 4번 신체 조직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돕는 공적 부조 제도는 1번 국민연금제도, 2번 고용보험제도,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국민연금제도는 퇴직 후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등으로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제도이고, 2번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예방, 고용 촉진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하는 데 있고,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 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이다. 3번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3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산업인력공단에 청구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3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정답은요.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5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문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인지자극 활동, 2번 체위 변경, 3번 말벗, 4번 병원 동행, 5번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 2번 체위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인지자극 활동은 인지지원이고 3번 말벗은 정서지원 서비스입니다. 4번 병원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며 5번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문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질환의 변화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옹호자, 2번 관찰자, 3번 중개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2번 관찰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옹호자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3번 숙련된 수발자는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4번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 정보를 시설장,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그 지시사항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5번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문제.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정보통신기기 사용과 우편물 수발신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외부인이 자기들 맘대로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번 차별받지 않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문제. 가족이 일방적으로 기존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로부터 단절시켜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번 자기방임, 2번 경제적 학대,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언어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2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3번 정서적 학대는 노인에게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5번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문제.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시설로부터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은 1번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번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2번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입니다.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1번 시각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육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성희롱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또는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것이고 3번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등 신체 접촉 그리고 애무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입니다. 문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임을 인식한다. 2번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한다. 3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번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2번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인종, 연령, 성별, 종교, 정교육, 지위,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대상자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고 다른 날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5번 시설장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타 직종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문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보수교육이 필요 없다. 2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번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였다. 4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는다. 5번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동료 요양보호사와 변경하여 제공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원칙을 준수한 사례로 바꿔볼까요? 1번.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하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할인을 해주는 것은 불법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근무 시간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대상자와 시설장과의 상의 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문제.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오래되어 사용이 불편한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번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2번 직접 구입해서 가져다 준다. 3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4번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번 평소 알고 있는 복지 연구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3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입니다. 문제.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같은 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번. 직업 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번.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하라고 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당을 요구한다. 5번. 개인 사정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업무를 바꿔서 하자고 한다. 정답은요.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입니다. 문제.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키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발생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2번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초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어 부종을 줄여줍니다. 2번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 손상 부위를 고정, 보조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4번 냉찜질을 하여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5번 손상 부위를 압박 붕대로 압박하여 움직임을 줄여 통증을 줄여줘야 합니다. 문제.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장갑만 착용한다.
2번 5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를 받는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생제를 복용한다. 5번 2,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 5번. 2, 3주 이상의 기침과 발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마스크와 장갑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2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번.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므로 결핵 대상자의 옷을 소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항생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번 위산 분비 감소, 2번 약물 대사와 제거 능력 감소, 3번 지방 흡수 증가, 4번 칼슘 흡수 증가, 5번 타액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약물 대사와 제거 능력 감소입니다. 문제.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설사 초반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2번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인 매운 후추, 술, 고지방식, 고섬유소, 카페인이 든 음료수 등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3번 음식을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5번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만 복용을 해야 합니다. 문제.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폐순환량 증가로 폐활량 증가, 2번 손모 운동 증가,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4번 기침 반사 감소, 5번 코 속의 점막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 감소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폐순환량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찹니다. 2번 손모 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3번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5번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 감소로 코 속 점막 건조가 증가하여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합니다. 문제.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번 빈혈, 2번 협심증, 3번 폐렴, 4번 혈전색전증, 5번 동맥경화증. 정답은 1번 빈혈입니다. 문제.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어깨는 커지고 골반이 좁아진다.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3번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증가한다. 4번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3번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됩니다. 4번 인대 등의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 운동이 제한됩니다. 5번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 허리, 피하 지방이 증가하여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이게 됩니다. 문제.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돈요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2번 약물요법을 통해 신장 기능의 손상을 치료한다. 3번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는다. 4번 고지방 식사를 한다. 5번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금주한다. 정답은 고지방 식사를 한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는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한 네이 및 침구류는 찬물로 세탁한다. 2번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번 아침에 약을 바르고 밤에 씻어낸다. 4번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 대상자의 동거인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동거인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사용한 침구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얼굴, 목에서 발끝까지 수축하거나 굴곡진 부위까지 빠뜨리지 말고 치료용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3번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고 일주 다시 발라야 합니다. 4번 감염 부위를 만질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남,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여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하는 등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 1번 선망, 2번 파킨슨병, 3번 척수 손상, 4번 추간판 탈출,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선망입니다. 문제.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2번 결막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한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번 동공지름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며 눈 자극감 불편, 각막 궤양이 생깁니다. 3번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 둔감해집니다. 4번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여 불편함이 있습니다. 5번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60세 노인은 20대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문제.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번 발의 티눈은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번 뜨거운 물로 족욕을 자주 한다. 4번 발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양말을 신는다. 5번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긴다. 정답은 4번 발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양말을 신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발톱을 일자로 잘라야 합니다. 2번 발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태가 평상시와 다르면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번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발을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발을 씻고 말려야 합니다. 문제.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이면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방문하여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2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3번 노인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린다. 4번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5번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약물의 용량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해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번 소요소가 적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번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번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 5번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2번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해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3번 단순당은 피하고 복합당질,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합니다. 4번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한다. 2번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을 확인한다. 3번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4번 컨디션이 좋을 때는 준비 운동을 생략해도 된다. 5번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육 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한다. 정답은 4번. 컨디션이 좋을 때는 준비 운동을 생략해도 된다입니다. 준비 운동은 적어도 10분 이상을 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문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년 1회 접종, 2번 매년 2회 접종, 3번 매년 3회 접종, 4번 5년마다 접종, 5번 10년마다 접종. 정답은 1번 매년 1회 접종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예방접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1회 접종을 하면 되고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상인 경우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 1, 2회 접종을 하면 되고 대상포진 또한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3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소성을 유지할 수 있다. 4번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요양보호사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문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번 대상자의 미납, 장기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번 대상자 가족들의 부양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3번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번 요양시설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번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입니다.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자주 하기도 한다.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 1번 부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임종 적응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분노는 자신의 감정을 분노로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 의료진, 하나님에게까지 표현합니다. 3번 타협은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함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4번 우울은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집니다. 5번 수용.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며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문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0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 착용은 시행한다. 4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 산소를 공급한다. 정답은요.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 산소를 공급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여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을 했을 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3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2번 오른쪽을 위로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3번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4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5번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 즉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3번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중에 말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왼쪽을 살펴봐야 합니다. 5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문제 37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번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4번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입니다. 자, 그러면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그런 다음 음식을 먹게 해야 합니다.
3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번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해야 합니다. 5번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줘야 합니다. 문제 38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이 크면 쪼개서 제공한다. 2번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넣어준다. 3번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게 한다. 4번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알약 복용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알약은 처방된 형태 그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2번,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알약이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으로 나누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3번, 약이 잘 흡수되도록 물과 함께 약을 먹어야 합니다. 4번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9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 A와 방향 B의 연결이 바른 것은 1번 동공위, 안쪽에서 바깥쪽, 2번 상부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 3번 상부 결막낭 위, 바깥쪽에서 안쪽, 4번 하부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 5번 하부 결막낭 위, 바깥쪽에서 안쪽. 정답은 4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는 하부 결막낭 위고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투약해야 합니다. 문제 4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다. 2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3번 약이 귀 안에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점적한다. 4번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5번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 놓는다. 정답은요. 3번. 약이 귀 안에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점적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웨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입니다. 2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점적해야 합니다. 4번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위로 하여 약 5분간 누워 있도록 해야 합니다. 5번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해야 합니다. 문제 41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번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번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4번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5번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벨트나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하고 빨리 마르는 옷이 좋습니다. 2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4번,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취침 전에는 야간류에 따른 낙상 우려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42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간이 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2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번.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한다. 5번.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1번. 간이 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2번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줘야 하고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높여줘야 합니다. 4번 배설 시 소리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 놓아야 합니다. 5번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 4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2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4번. 이동 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5번. 이동 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배설물은 즉시 처리하고 환기해야 합니다. 2번 이동 변기의 높이는 침대와 같도록 해야 합니다. 4번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합니다. 5번 이동 변기는 건강한 쪽에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문제 44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둔부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말린다. 2번.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번.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정답은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입니다. 자, 그러면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둔부는 물티슈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2번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대상자의 허리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한 후 냄새 제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4번 둔부 밑에 새 기저귀와 커버를 대고 기저귀 안쪽이 보이게 깐 후 둔부를 감싸야 합니다. 문제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을 세척한다. 2번.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4번. 유치 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5번 걸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든다. 정답은요. 2번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소변이 탁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방광 세척을 하지 않습니다.
3번 소변을 비우고 배출구를 잠근 후 알코올솜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4번 유치 도뇨관의 고정은 반창고로 하고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5번 소변 주머니는 항상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들어야 합니다. 문제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2번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3번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4번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의치 세정제나 주방 세제를 사용하여 닦아주고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해야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번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3번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궈 줍니다. 4번 의치는 따로따로 끼우며 윗니를 끼울 때에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한 번에 끼워야 하겠습니다. 문제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정제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2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3번 세정제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정답은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때 제거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모발에 내용물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합니다. 두 번째로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묻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라주고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8번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질, 요도, 항문 2번 요도, 항문, 질 3번 요도, 질, 항문 4번 항문, 요도, 질 5번 항문, 질, 요도 정답은 3번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줘야 합니다. 문제 4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몸통, 팔, 다리에 순서로 닦는다. 2번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4번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5번 목욕 후 귀 속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의 순서로 닦아내야 합니다. 2번 욕조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씻깁니다. 4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옮겨야 합니다. 5번 귀 입구는 면봉으로 잘 닦아내고 깊숙이 집어넣지는 않아야 합니다. 문제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나, 왼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라, 오른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3번 가, 다, 나, 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웁니다. 두 번째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세 번째로 왼쪽 다리에 하의를 벗깁니다. 네 번째로 오른쪽 다리에 하의를 벗깁니다. 문제 51번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1번 반자위입니다.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또는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문제 52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 놓는다. 마,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 자세를 편하게 한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1번 가, 나, 라, 다, 마입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순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두 번째로 팔을 가슴 위에 놓습니다. 세 번째로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 놓습니다. 네 번째로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립니다. 다섯 번째로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서 자세를 편안하게 합니다. 문제 53번.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문턱을 넘을 때, 2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3번 도로턱을 내려갈 때,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정답은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입니다. 그 밖에도 내리막길을 갈 때에도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하면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 54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번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번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번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번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번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3번 겨드랑이와 팔, 그리고 넙다리와 종아리를 지지해야 합니다. 문제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요,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즉 지팡이로 내려갈 때에는 지팡이를 먼저 짚고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 내, 지, 마, 건 순서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목욕 의자는 등받이가 높게 되어 있고 팔걸이가 있어야 합니다.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서 물이 흘러야 합니다. 물에 녹슬지 않는 소재로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 57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2번.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비눗물을 처리한다. 3번.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친구는 다른 친구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은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입니다. 자, 그러면 분비물 처리를 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2번. 분비물을 처리한 후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어야 합니다. 3번.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터는 담갔다가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려야 합니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친구는 다른 친구와 별도로 세탁을 해야 합니다. 문제 58번. 거실에서 낙상하여 누워있는 대상자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도록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나.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구부린 후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다.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라. 몸을 천천히 일으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자에 앉힌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3번. 나, 다, 가, 라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도록 돕는 순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구부린 후 양손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합니다. 세 번째로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합니다. 네 번째로 몸을 천천히 일으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자에 앉혀야 합니다. 문제 59번.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샤워장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2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3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잡고 당긴다. 4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정답은 2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전기가 꼭 필요한 욕조, 샤워장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 사용해야 합니다. 3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빼야 합니다. 4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60번.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2번.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3번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4번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렸어요. 5번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 드릴게요. 정답은요, 5번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 드릴게요입니다. 자, 그러면 식사를 준비하면서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대상자의 음식이나 물품을 요양보호사가 먹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식재료 구매 후 남은 돈은 대상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질환 및 음식 섭취 능력에 따라 식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물품은 대상자에게 또는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버려야 합니다. 문제 61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3번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번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5번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정답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입니다. 자, 그러면 옷을 세탁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속옷을 삶을 때는 옷감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덮고 삶아야 합니다. 3번 탈수 시간은 건조 방법에 따라서 말려야 합니다. 3번 청바지는 주머니 부분이 잘 마르고 색이 바래지 않게 뒤집어서 지퍼를 열어 말려야 하고 락스를 담그게 되면 색깔이 빠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립스틱은 폼 클렌징으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립스틱 자극 위에 버터를 살짝 묻혀 톡톡 두드린 후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 세제로 세탁해야 합니다. 문제 62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고자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외출은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번 외출하기 전에 주유비를 미리 청구한다. 3번 시설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달라고 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5번 요양보호사 차의 뒷좌석에 대상자를 앉혀 이동한다.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입니다. 문제 63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2번 평소에 즐기던 음주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 3번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바꿔 걸어준다.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5번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 상태에 따라 활동 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2번 요양원에서 안전 우려로 대상자의 음주 습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3번 대상자의 적응을 위해 환경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5번 기억력의 저하로 약 복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복용은 시설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2번 유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3번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주방용 랩으로 감싸둔다. 5번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정답은 2번 유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낙상 우려로 문턱은 제거해야 합니다. 4번 화상 예방을 위해서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야 합니다. 5번 음식물 쓰레기는 치매 대상자가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엌 안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65번. 치매 대상자가 혼잣말을 하면서 침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2번 책상을 두드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3번 책상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4번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5번 다른 어르신이 불편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정답은요, 4번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입니다. 대상자가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거나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치매 대상자가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빨리 뱉으라고 명령한다. 2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빼낸다. 3번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4번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5번 뱉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정답은 4번 쌀과자와 바꿔 먹자고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부적절한 음식 섭취 행동을 보일 때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67번.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집중하게 한다. 3번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4번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문 입구에 걸어둔다.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둔다. 정답은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입니다. 자, 그러면 배회를 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대상자의 옷에 꿰매어 줍니다. 2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석양 증후군 시에는 켜 놓아야 합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매달려 있는 옷가지들은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걸어두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68번. 치매 대상자가 시아버지 밥을 해주어야 한다며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 2번 시아버지는 식사를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3번 남편이 오셔야 나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4번 이제는 어린 식사만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한다. 5번 밖이 어두워져서 갈 수 없어요 라며 단념시킨다. 정답은 1번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입니다.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문제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 있다. 1번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2번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3번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4번 공동 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5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정답은 5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입니다. 파괴적 행동 시에는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문제 70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밤에 전화해서 외롭다며 성적 농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2번 가족을 바꿔달라고 하여 항의한다. 3번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보상을 요구한다. 4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5번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간다. 정답은요. 4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해야 합니다. 문제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1번 계산력, 2번 억제력, 3번 친화력, 4번 수능력, 5번 언어 능력. 정답은 5번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72번.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2번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4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정답은 3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입니다. 나머지 1, 2, 4, 5번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번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번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5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정답은 4번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성 난청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대처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번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3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5번 목소리를 천천히 차분하게 저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문제 74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2번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3번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4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반말을 하지 말고 존대어를 쓰며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인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3번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4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문제 75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크고 빠르게 말한다. 2번 수시로 환경적 자극을 준다. 3번 추상적이고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한다. 4번 여기, 저기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5번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정답은요, 5번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합니다. 2번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하겠습니다. 3번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4번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해야 합니다. 문제 76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2번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한다.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5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거나 제시를 해야 합니다. 2번 익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4번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조용한 장소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문제 77번.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번 근로기준법, 2번 산업안전보건법, 3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3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문제 78번.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2번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3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 찜질을 한다.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번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개방된 상처는 멸균 꺼지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줘야 합니다. 2번 부종 예방을 위해서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3번 필요하면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댈 수 있습니다. 5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한다. 3번 압박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실시한다. 4번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 앉아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은 40번 실시한다.
정답은 2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3cm가 아닌 5cm 압박을 해야 합니다. 3번 압박 부위는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해야 하며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4번 대상자 옆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수직으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해야 합니다. 5번 가슴 압박은 30번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제세동. 2번 전원 켜기,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제세동, 심장 리듬 분석. 3번 전원 켜기,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4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가슴 압박. 5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제세동,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요, 4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가슴 압박의 순서로 실시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교수의 유양TV에는 학습 과정별 문제풀이 및 자격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있으니 풀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